좀 전에 이제 재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재판을 현재대로 진행한다면 약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년이 걸리는데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판결 이유로 밝힌 바 있지만 물론 잘못 적용했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졸속 재판을 하면서 아주 멋있는 법원을 이용한 잘못된 사례지만 이 재판에 그런 정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재판을 진행해서 수사 개시 이후에 17년 후에 우리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는다고 한들 그동안 받았던 어떤 고통과 피해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를 전향적으로 수사 기소 경위와 그리고 그동안 재판 진행을 비판적으로 좀 성찰해보고 만일에 검찰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의 어떤 상식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그런 편향적 기소였다면 전향적으로 공소를 취소해서 지금 재판받는 피고인들의 피해와 고통을 회복은 아니더라도 이 시점에서 중단돼야 한다. 그런 요지로 이제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현재 우리 검찰과 법원은 자기 잘못을 시정하거나 검찰이 잘못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부의 어떤 공소 취소를 전제로 한 공소기각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지금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법리적으로 그리고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다시 한번 검토해주기를 촉구하고 조만간에 신속하게 피고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법리적으로 왜 이 성남FC 사건이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지금 기업들이 성남FC에 돈을 준 사실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업들이 성남FC에 돈을 주고 만일에 성남FC에 기업도 돈을 주고 두산과 네이버가 인허가를 받고 성남FC에 돈을 광고 협찬을 하지 않았던 경우 그럼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은 약간 부적절하고 특혜 시기에는 휘말릴 소진이 있겠지만 기업들이 인허가를 받고 성남FC에 아무런 공익적인 광고 협찬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허가 받고 추가적으로 세금이 투입돼야 될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광고 협찬을 하니까 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논리 모순이라는 거예요. 논리 모순.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이 사건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건 뇌물죄의 형량이 징역 10년입니다. 징역 10년인데 만일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설사 지금 물론 그게 입증되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 성남시장과 그 성남시 공무원들 그리고 성남FC 전 대표이사가 그런 인허가 기회에 설사 이렇게 하는 기회에 FC 좀 이렇게 광고 좀 해주시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징역 10년을 살릴 일인가? 그것도 최하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는 논리가 모순되는 거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볼 때 법리적으로 볼 때도 그 울산 남구청장이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보자 자기 관내에 노인정 신축을 요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 판례 법리에 비춰보더라도 이 사건은 애초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은 사건입니다. 울산 남구청장이
그 노인들 기부 체납한 것은 분명히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그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제정된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그 지원 조례에 따라서 성남시장은 얼마든지 기업들에게 후원 좀 해주시죠 라고 권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례보다 더욱더 법령 근거가 명확하고 공익적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점을 볼 때 이 성남FC 사건은 애초부터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수사 기소가 됐느냐? 그 부분은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기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2021년 9월경에 이제 경찰에서 이제 불송치 종결된 사건이죠. 물론 이제 이의 신청해서 다시 보안 수사가 내려오고 나중에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에도 모순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대부분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이 사건이 왜 검찰이 되살렸느냐? 그거는 명백하게 그 시점을 돌아보면은 소위 이야기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유지하고 연장하는 용도로 이 사건이 이제 진행됐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은 그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와 그 주변인들을 아주 샅샅이 압수수색하고 본질들에 들었습니다. 제가 제 의뢰인인 이석훈 피고인이 그 당시에 참고인이었는데 압수수색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성남FC 사건은 2014년에서 16년경에 발생한 사건인데 2010년에 신축한 그 이석훈 피고인의 집 신축한 자료까지 다 가져가려고 압수수색을 해가려고 했고 2022년경에 전월세 계약관계 계약서까지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거기 심지어는 2010년 신축한 도면까지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그 건축 도면까지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석훈 피고인과 변호인이 신랑이 끝에 그 도면은 가져가지 못하고 굳이 그 신축 관련 자료와 전월세 계약서를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게 가져간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이석훈 피고인과 변호인인 제가 굉장히 억울해서 그 압수 목록을 교부할 때 이런 사건과 무관한 그러니까 증거를 압수해가는 것은 별건 수사 목적이 명백하다 라고 이제 이게 압수 목록에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당시는 이제 그 주변인을 들어서 결국은 직접 뇌물 수수한 걸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탈탈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돈 한 푼 받은 게 없으니까 이제 물론 수사가 힘이 빠졌지만 자기들이 계속 해온 그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은 성남FC의 공익적 성격에 강부 협찬한 거 이것만으로 기소를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런 그러니까 수사 경위나 법리 이런 걸 검토해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전향적으로 공소 취소를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도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 사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겨냥한 정치적 기소, 그 다음에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성남FC 사건은 즉각 공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은 만약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면 수사도 이렇게 안 이루어졌을 것이고 기소는 아마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겨냥한 정치적 기소였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죄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라는 이름을 구성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압수수색해도 여러 가지 죄가 안 나오니까 특히 경우를 보면 아직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추석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기소부터 해놓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록 복사를 요청할 때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1년 후에나 재판이 진행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검찰권을 남용한 이런 사건들이 만약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더라면 당연히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이것을 제대로 기소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이 사건이 잘못된 기소라고 판단이 된다면 바로 공소 취소를 해서 원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참고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수사, 잘못된 기소로 이루어진 그리고 아무리 봐도 죄가 되지 않는 제3자 뇌물죄라는 억지 기소는 이제라도 바로 공소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